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새벽에 올릴 내용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된 지 한 20일 됐죠. 아주 짜증난 전국이 흐르고 있죠. 누가 이재명을 이렇게 빨리 불러내는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현직 대통령 문재인과 차기 대통령 윤석열이가 저녁 오후 6시에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만찬을 하니 시중에 떨치기 평론가들과 하루 종일 그냥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쏟아내기를 무슨 말이 오갈까? 왜 조찬도 오찬도 아니고 만찬인가? 그 결론 간단하죠. 고고TV는 이럴 경우에 빠라닥스 뿐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둘 다 처먹처먹하는 먹성 좋은 인간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이가 초등 때 수학여행 가서 아버지 오늘은 밥을 3공기나 먹었어요.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김정숙하고 문재인은 사내 진미를 처묵처묵하는 거로 유명하죠. 특히 김정숙은 음식할 때 손이 크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내 진미, 우리가 보던 듣도 못한 음식을 갖다가 민주당 애들이 오거나 청와대에서 민주당 애들을 초청하면 내놓는다 합니다. 먹는 거로 윤석열의 마음을 한번 사보겠다. 그게 만찬이라는 것이죠. 빠라독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27일 이걸 찍는 시간이 자정이 가까우는데요.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온 언론 지평에 깔아요. 그리고 신구 권력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 신구 권력의 갈등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윤석열이가 통합과 협치를 한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통합과 협치를 하고 문재인 정권의 5년 비리를 단죄하지 않으면은 보수 우파가 윤석열을 밀어준 그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문재인 5년을 단죄하라고 뽑았지 정치를 잘하고 뽑고 좌파로의 확장을 하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은 향후 볼만한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날 겁니다. 믿었던 윤석열이가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것은 좌파 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거고 보수 우파 대개운들도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또 진영으로 갈린다는 소리죠. 근데 그 진영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고고TV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나오는 것이 3가지가 핵심 포인트죠. 윤석열이가 뻘짓을 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 그 예비비를 문재인이가 해줄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MB 사면을 윤석열이가 취임하기 전에 문재인이 해줄 것이냐 문제고, 세 번째는 지금 추경 문제가 나오고 있죠. 소상공인에 1인당 1,000만 원씩 주겠다 하는 추경. 모두 다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수 우파지만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안 삐뚤어졌어. 근데 고고TV 입은 잘생겼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MB 사면 문제는 그거는 문재인 쪽에서는 대단한 아킬레스건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문재인은 지금. 네가 했잖아. 윤석열 네가 했잖아. 나는 박근혜까지만 조지라 그랬지. 언제 MB까지 그렇게 조지라 그랬냐.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 문제,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 오늘 보도에 나오는 게 뭡니까? 윤석열이가 나는 끝까지 물건해질 거야. 용산 이전 문제는,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 청와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길지, 한반도 최고의 길지고, 복이 쑥쑥 나오는 땅이야. 소통을 문제로 광화문으로 나온다 그러더니, 광화문은 없어지고 용산으로 들어가. 그거는 말이죠.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윤석열 5년 내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정신들 차리시라고 보수 우파 여러분들, 대개운들. 그게 여론이 청와대 용산 이전이 여론이 높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윤석열 5년 내내 발목을 잡을 사건이에요. 오늘 언론에 보도되기를 윤석열이가 그랬다 그러죠. 그 국방부 부지가 대단히 넓어요. 빈터가 많아요. 다녀볼 사람은 아실 거예요. 국방부 부지에 조그맣게 관저 하나 지어라 하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 관저 짓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조그맣게 지을 리가 없죠.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라는 70평 아파트보다 더 크게 짓겠죠. 쉽게 말해서 둘이 거주 공간만 뭐 부속시설 말고 잠자는 곳만 70평 이상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그게 윤석열이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출퇴근할 적에 쉽게 말해서 뭐 합창 공간을 쓴다 그랬나요? 한남동에 있는 출퇴근할 적에 문제가 되니 조그맣게 지어라. 어느 천년에 최소한 1년은 걸리겠죠? 요새 건축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또 봄이죠? 그걸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할 필요도 할 수도 없고 왜 관제를 짓죠? 청와대로 기어 들어가면 될 것을. 저는 청와대를 나오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광화문까지만 오라요. 경호 문제, 그죠? 또는 교통 문제. 그러니 청와대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보관과 또 국힘이나 그 윤석열의 브레인들이 용산 이전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계산이 깔린 거예요. 그 국방부 상강로에서 이태원까지 그 뚫린 길, 뭐 편도 한 3차선 되나요? 이태원에서 국방부 들어오는 길을 막고 또 삼각지에서 국방부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면은 천혜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 시위할 수가 없어요. 그리 옮기는 게 그 이유다 하고 나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5년 동안은 좌파의 그 준동과 난동이 또 문파와 이재명파의 준동과 난동이 불을 보듯이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만 말하면 입구만 막으면은 광화문같이 청와대같이 사통발달 뚫린 데가 아니야. 그래서 반대 세력의 시위를 막겠다 하는 보관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응? 그러면 소통은 없어질 것이며 용산공원 100만 평은 어느 천년에 최소한 10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뻥이요. 용산공원 100만 평을 갖다가 취임 즉시 개발을 하고 50만 평의 시민공원을 만들고 용산을 걸으면서 소통을 하겠다 하다가 이제 갑자기 국방부 내 관저 지어라. 소통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믿는 사람이 바보다. 그래서 그 용산이 첫 번째 지금 가장 그 화두가 되고 정쟁의 폭발성을 가진 게 용산 이전인데요. 그 용산 이전은 그 문재인이가 독박 쓰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은 청와대 옮기는 건 좋다. 나도 그랬었다. 근데 안보가 문제가 된다. 그죠? 그럼 우파 보수들이 공격하기를 네가 언제 안보를 걱정했냐? 빗자루 같은 말이야. 미상 물체의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안보 그 NSC 들어가지 않던 게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방사포를 쐈다 그래가지고 LSC 열고 그랬다. 그리고 오전에는 박수현이가 나와서 말이야, 긍정적으로 말하더니 NSC 열고 나서, 안 된다 그러는 너는 우리를 갖다가 말이지, 해코지하는 심술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응? 국가안보는 좌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풀어준다 그래도 5월 10일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풀어주면은 문재인이가 독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피박까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5년 내내 윤석열의 발목을 잡아요. 윤석열 정권에 두고 보시라니까. 고고TV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러면은 저 민주당에도 정치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민주당 애들이나 문재인이가 쉽게 예비비 억셉트 할 리가 없어요. 해주면 해줘도 안 돼. 내가 볼 적에는 좌우를 떠나가지고. 그럼 그거는 불가할 것 같고 해주면은 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을 보장해라. 내 퇴임 후의 미래를 보장해라는 딜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늘 윤석열이하고 문재인이가 만찬을 하고 만찬 한 2시간 할 거예요. 처묵처묵. 와인도 먹고 윤석열은 폭탄주 한 잔 말아 먹을 거고 문재인은 와인 먹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실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둘이 단독으로 밀담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응? 과거 역대 그 정권의 이양기에서 밀담한 그 대통령들도 많지만은 윤석열이가 문재인하고 밀담을 하면은 여러분은 의심해 봐야 돼요. 윤석열이가 항상 그랬죠. 우리 문 대통령님 그랬죠. 밀담을 하면은 정치적인 딜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또 쓰레기 보수 우파 유튜버나 우파 평론가들이나 우파지에서는 윤석열을 빠를 거야. 밀담을 하는 건 안 된다. 고고TV는 보수주의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B 사면 문제인데 말이죠. 이거는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MB 사면 문제는. 그래. 네가 집어넣고 내가 지시했지만은 어차피 네가 풀어줄 거 내가 양보할게. 할 수가 있어요. MB 사면 문제는. 세 번째, 추경 문제가 있죠. 추경 문제. 이것도 합의할 가능성이 많아요. 응?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추경을 더하자 그러고 윤석열으로 대선 공약으로 50조 풀겠다 그랬죠. 그런데 혹시 이거를 들으시는 소상공인들은 희망을 가지실 것 같은데 희망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 50조 추경이 전부 다 정치적인 에더블룬이에요. 정치적인 풍선이고 그거 금방 취급 안 됩니다. 응? 그것도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나라 부채가 400조가 늘었어요. 400조가. 국가 부채만 기업 부채 말고 400조가 늘었는데 50조를 더 얹혀버려. 우리나라 올해의 예산이 653조죠. 그럼 8%가 됩니다. 그걸 한 방에 그냥 국가 부채를 더 늘려. 나 이거 원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을 진짜 음식 맛도 없고 형편없는 데는 힘들지. 잘 되는 데는 엄청나게 잘 돼. 웬만한 우리 동네도 그렇고 잘 돼. 그래서 추경 문제를 지금 50조를 빼는 것은 국채를 발행할 수뿐이 없어요.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어요? 국가 세출 조정, 국가 구조 지출 조정을 해서 50조를 마련하고 일부는 쩝쩝댔었죠. 국가 세출 조정은 50조를 어떻게 합니까? 1, 2개월 만에? 그래 국채를 발행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재경부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인가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걔네들의 예산을 갖다 주무르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 애들은 지방선거 또 윤석열과 국힘 쪽에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50조를 강행하려고 그러죠. 나 그거 환영하지 않아. 핀셋으로 진짜 힘든 사람은 조사해서 줘야 되는데 그 1인당 1,000만 원씩 돌아가지도 않아요. 응? 일단 애더블은 양당에서 띄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여야가 문재인이가 노력해서 하는 거를 이제 풍선을 띄우겠다는 소리죠. 그거는 될지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국힘이나 이 대깨운들이나 꼴통들이 밀고 들어가는 용산 이전의 여론전에 대해서 그건 완벽하게 졌어요. 이번 주에 윤석열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꽤 발표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여론조사는 악하고 윤석열한테 치명타를 가할 여론조사가 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는 게 MB 사면 청와대 이전, 청와대 용산 이전, MB 사면 추경인데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 MB 사면하고 추경이에요. 추경은 거의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 언론도 쓰레기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 국민이 불안하다. 국민 하나도 안 불안해. 둘이 싸우는 것. 항상 보던 거야. 근데 뭐죠? 짜증이 난다는 거죠. 짜증이. 정권 교체기에 서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세계 만방에 방방곡곡에 윤석열 측에서 강압적으로 공격하면서 들어가면서 그죠? 밀어붙이기로 들어가고 막가파로 밀어붙이기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 안보도 솔직히 불안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뭐 자존심이 없어? 가오가 없어? 쟤네들이 때리면 우리 같이 때리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굉장히 어설퍼요. 윤석열 인수위하고 윤석열 측에서 정권을 좀 잡았으면은 좀 여유를 부리고 전략을 펴서 한 방에 죽일 걸 갖다 생각하는데 온 사방이 다 두드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기를 내뿜고 있죠. 전 정권에. 그거 하라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우파 결집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방선거는 말이죠. 신정부 탄생이 아무리 윤석열이가 지금 용산 이전 뻘짓을 했더라도 지방선거는 신정부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건 제가 꼭 반송할 테고 그러면은 지금 정권 교체가 이렇게 되고 저 민주당이나 문재인 족속들은 결사황전이 들어가는 최대 결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국힘은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그리고 어거지로 막무가내로 막가파로 그렇게 밀어붙이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국힘 이것들을 퇴행하고 큰 전략이나 큰 푸대를 담는 놈들이 한 놈도 없어. 국힘 내부나 윤석열 쪽에서 보면은. 제가 그랬죠. 반드시 장제원, 권성동 이런 놈들 윤핵관들은 사고 칠 것이다. 장제원이가 인수위 비서실장으로 청와대하고 딜을 하면서 사고를 무진장 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그런 사고보다 청와대로 들어가면은 그 장제원이가 엄청난 사고를 칠 텐데 지도 지 꼬라지를 안 하는지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양쪽에 5월 10일 날 취임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으니까 한 2달 남았죠. 지방선거가 2달 남았는데 사생결단으로 또 덤벼들어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민주당 애들은 무너지는 과정이고 지금 몰락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민주당 애가 정홍걸이라는 애가 원내대표가 됐고 그 이재명이 아주 완벽한 따가리고 그 다음에 부 원내대표로 박성준이라는 놈을 하죠. 그 주새끼 같은 놈. 그 다음 대변인으로 또 소방수 출신 초선 여자. 그 다음에 또 기획 또 고민정 고민정을 갖다가 내세우죠. 그게 몰락하는 과정이에요. 걔네들은 지금 뭘 착각하고 있어. 국힘의 이준석과 국힘 애들도 착각하고 있지만은 걔네들은 젊은 애를 내세우고 여성을 내세우면은 지방선거에 2030 이상 표를 갖다가 2030 이상의 여성표를 또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확 떨어져요. 대선하고 총선하고 비해서. 별로 관심 없어. 아니 누가 나도 동네 거닐다가 동네에서 저 서현 1동, 2동, 3동 기초의원 나왔습니다. 그걸 인간으로 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지방선거는 광역시장, 광역도지사로 가는데 쟤네는 지금 민주당 애들이 지금 대선을 치고 0.7%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리더가 없다는 거죠. 다 무너져가지고. 그 대선이란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을 불러내려고 그러고 국힘에서도 이재명을 불러내고 있어요. 대선이 있으면 그런 몇 개월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 있고 그렇죠? 또 몇 개월 동안은 국민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새로운 희망과 기대와 신정부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선 대통령 지명 당선되자마자 그냥 공격 앞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힘 애들이 이재명을 불러내고 있어요.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이재명을 불러내고 있다고. 이런 형평부인지경의 전국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대통령 낙선한 놈은 몇 년, 최소한 1, 2년은 안 나타나요. 지가 다시 와신 상담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기 전에는. 근데 이재명을 국힘이 불러내고 있는 꼴이 된다니까. 민주당 애들도 그러고 있지만. 누가 이재명을 불러내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애들은 새로운 리더와 새로운 대표성을 민주당과 문재인 이후를 대비할 대표성을 갖춘 사람이 없어. 그죠? 그 이재명을 불러내야 돼. 그럼 국힘 쪽에서도 좀 여유를 갖고 큰 전략으로 일단 허니문 기간을 좀 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지방선거라도 이기고 난 다음에 강공으로 몰아치면은 될 것을 그 쓰잘데없는 거 뻘짓하고 용산 이전 그거는 100% 100%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사면 문제는 뭐 애초에 나왔던 문제고 그 전부터 박근혜를 풀어주면서 사면 문제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강공이야. 정권을 획득한 자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거를 보고 이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의 쌍판떼기를 5년 동안 봐야 돼. 한 1, 2년 동안 쉬고 나서 보기도 징글징글한데 5년 동안 이재명 쌍판떼기를 봐야 된다고. 강력한 저항 세력으로 나온다니까. 이걸 부르는 게 국힘이라니까. 기가 차요 저는. 지금 인수위가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안철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개판이 됐을까 인수위가. 나는 김원혜라는 그 대변인, 김원혜 대변인이죠. 걔를 보면서 야, 쟤 진짜 힘들겠다 수습하느라고. 그 말이 굉장히 길죠. 김원혜가 말을 하는 게. 원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한 얼굴이 많이 나오죠. 인수위 내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굉장히 거칠고 그러니까 김원혜가 그걸 수습하느라는 거 볼 적에 김원혜 쟤는 앞으로 조금 정치적으로 성장하겠다 하는 소리가 생각이 들어요. 결론.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둘이 화기애애하게 득담이나 하고 밥이나 처묵처묵하고 둘 다 밥 좋아하고 사내 심리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직 대통령 문재인이나 신임 대통령 윤석열이나 득담을 하고 나와야지. 만약에 밀담을 한다. 윤석열이 하고 이재명 문재인이 하고 그 장제원이 하고 비서실장 유 누구야 그놈아 빼고 둘이 골방에 들어서 밀담을 한다. 그건 의심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의심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